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번홀부터 9번홀까지 돌면서 여러분들과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번홀부터 18번홀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10번홀에 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파4홀 같은 경우는 항상 드라이버 랜딩 지점에서 보면 페어웨이 좌측과 우측에 벙커가 하나씩은 꼭 있었는데 후반 첫 홀인 이 10번홀도 거의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페어웨이 좌측에 벙커가 있고 또 우측에도 벙커가 있고 참 공략이 좀 애매한데요. 이 10번홀 같은 경우도 티샷이 예를 들어서 벙커에 빠지게 된다면 거리가 400m 가까이 되는 홀이기 때문에 긴 두 번째 샷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최대한 티샷에서 벙커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홀 자체가 약간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기 때문에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해서 페이드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맞바람성이라 조금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페이드를 걸어서 치긴 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로우를 친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스탠스 자체를 약간 클로즈예요. 약간 이렇게 오른발을 약간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약간 뒤로 빼는 그런 동작을 하고 난 뒤에 스윙을 했고요. 제가 페이드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오히려 왼발을 좀 더 열어서 놓고 치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스탠스 모양을 가지고 구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클로즈 스탠스를 한번 섰다가 또 오픈 스탠스를 한번 섰다가 이렇게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떤 구질 차이가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구질이 있다는 거는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제가 원하는 그 구질을 가지고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남은 거리가 150에 맞바람이 거의 10바람이에요. 거의 10바람 정도 되는데 거리는 대략 165m 정도 예상을 하고요. 165m인데 자, 거기서 핀을 또 뒤로 지나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60m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핀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160m만 공략을 할 거고, 그리고 핀보단 우측으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핀보단 우측으로 에이밍을 해놓고요. 네, 딱 저 위치 정도가 되는데요. 그린 경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공이 있는 지점에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그런 슬라이스 경사가 있고요. 그리고 홀컵 근처에서는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훅성 경사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초반 경사는 생각보다 많이는 먹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우리가 힘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경사가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하진 않는데, 홀컵 주변에서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홀컵 주변 경사가 더 많이 탈 거예요. 그래도 왼쪽 경사, 초반의 경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왼쪽으로 칠 거긴 한데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한 컵 정도만 보고요. 거리는 11에서 12m 정도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볼 스피드가 4.5가 나왔는데요. 한 12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원하는 딱 공략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버디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제가 10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그 앞선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를 했을 때와 거의 파4홀이 거의 유사한 느낌이에요. 거리도 꽤 길고, 그리고 페어웨이 양쪽 그 랜딩 지점에는 항상 벙커가 하나씩 꼭 있고, 그래서 이 벙커를 피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그래서 티샷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샷을 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꼭 내 구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질, 뭐 페이드면은 이쪽 좌측에 있는 벙커를 보고 약간은 이렇게 휘어서 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드로우 구질이라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서 약간은 드로우가 걸릴 수 있게 이렇게 공략을 해주신다면 뭐 페어웨이 지키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어웨이만 잘 지킨다면 뭐 온그린 하는 거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그 그린 경사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르막 지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지점을 공략을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 없이 포기하지 말고 꼭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버디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11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와 있는데요. 참 이 티샷을 어디로 해야 되나 굉장히 생각이 많은 그런 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해저드를 넘기는 구간이 대략 250m는 쳐야 캐리로 넘어가는 거리인데요. 맞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 위치는 절대로 못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딱 이 선상인데요. 지금 이 선상이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공략을 해서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만 열려 맞으면 바로 해저드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티샷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략 방법은 지금 이렇게 제가 IP 지점을요, 카트 도로 왼쪽까지 돌려놓고요, 자신 있게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할 건지, 아니면 자, 이 지점이에요. 이렇게 거의 해저드 끝 지점, 저 지점을 IP에 설정을 해놓고 확실하게 드로우를 칠 건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홀이에요. 왜냐하면 이 IP 지점이 굉장히 좁아서 그래요. 이 랜딩 지점이 사실 이 부분밖에 없는데, 자, 여기가 230m 지점인데요. 맞바람이 불게 되니까 저도 아마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230m 지점에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는 지점이 우측 여기서부터 왼쪽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선택을 했어요. 저는 왼쪽 카트 도로를 보고요, 페이드를 확실하게 칠 건데요. 만약에 공략 지점을 해놓고 공이 똑바로 가게 되면 오비가 나겠죠.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페이드가 걸려야 되는데, 페이드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슬라이스가 난다고 치더라도 해저드에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오비보단 난 것 같아서 저는 자, 이렇게 공략 지점을 왼쪽 오비 지역까지 설정을 해놓고 저 나름대로 확실하게 페이드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법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왼발을 오픈을 많이 했고요. 자, 왼발을 오픈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 패드 페이스는 약간은 이렇게 오픈을 시킬 거예요. 살짝은 오픈을 시켜 놓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절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절대 오비기 때문에 절대 릴리스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몸을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만 한번 쳐볼게요. 자, 네, 다행이네요. 저 나름대로 페이드 구질을 만들어서 쳤는데요. 바람이 조금은 이렇게 훅성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페이드 양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다행스럽게 러프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 지점에는 이렇게 딱 안착은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렇게 구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남은 거리가 120m에 맞바람이 8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130m를 다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핀 위치를 보니까 핀을 약간은 지나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30m를 다 공략을 할 거고요. 하지만 안 좋은 지점은 핀보다 오른쪽 지점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스샷을 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될 곳은 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핀 오른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게끔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130m. 아까 제가 피칭을 지금 똑같은 피칭을 들고 있거든요. 제가 120m 칠 때도 피칭이었고 130m 칠 때도 피칭인데요. 제가 피칭 아이언을 들고 공을 중간에 놓고 쳤을 땐 125m가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왼쪽 발에다 놓고 치게 되면 120m가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오른발 쪽에다 놓으면 130m가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의 위치에 따라서 그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공을 약간 오른쪽에다 놓고요, 130m를 쳐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핀을 아주 살짝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미니맵상을 보니까 거의 똑바로 라인인 것 같은데요. 뭐 내리막이 0.04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그 정도. 네. 근데 왼쪽 라인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느낌만 왼쪽을 좀 겨냥을 해서 한번 버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깔끔하게 버디를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비록 버디는 기록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홀이었어요. 제가 지금 11번 홀을 플레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홀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드라이버를 칠 때 그 랜딩 존이 너무 좁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엔 해저드가 있었고 왼쪽엔 오비가 있었는데, 사실 해저드 빠지기도 싫고 왼쪽엔 오비도 더 싫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오비 지역을 최대한 피하면서 확실하게 거의 슬라이스성 페이드를 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쪽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플레이를 했거든요. 오비 지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완전히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했는데, 만약에 11번 홀을 딱 오게 되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지 말고요. 한번 제가 했던 그 방법대로 왼쪽 오비 지역까지 설정을 해놓고 자신 있게 한번 페이드 구질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핀보다 우측만 피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번 홀 같은 경우는 티샷, 드라이버 샷, 네, 그 부분만 최대한 집중해서 잘 페어웨이에 안착시켜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12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는데요. 12번 홀 같은 경우는 178m인 그 파3 홀인데요. 또 내리막이 10m가 있어서 한 168m 정도가 돼요. 사실 그린 앞쪽에 큰 벙커가 여러 개 있긴 한데, 사실 저 정도 벙커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그린을 자세히 보니까 어쨌든 핀보다 짧게 되면, 이 12번 홀 같은 경우는 핀보다 짧게 되면 굉장히 내리막 퍼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12번 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핀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지나가셔야 돼요. 짧으면 답이 없는 그런 파3 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168인데 저는 7번 아이언을 들고요.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제 설명을 유심히 들으셨던 분은 제 7번 아이언이 아까 160m가 나간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공의 위치에 따른 그 거리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7번이 무조건 공을 가운데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저는 7번을 이번에는 오른발 쪽에다 놓고 칠 거예요. 저는 오른발에 놓고 치면은 대략 굴러서 런까지 가는 게 한 170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엔 7번을 오른발 쪽에다 놓고 한번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치면서 제가 밸런스가 흐트러진 거는 거의, 어쨌든 제가 오른발에다 놓고 7번 아이언을 쳤는데 거의 거리상으로는 170, 한 5m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내리막성이 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핀보다 지나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자, 이렇게 핀보다 지나오게 되니까 이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죠. 그리고 게다가 또 경사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리감만 잘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버디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홀이고요. 거리가 10m에 오르막이 0.5. 그러면 저는 한 21m 정도, 21에서 22m 정도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르막선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바로 치는 느낌인데 아주 느낌만 조금 우측으로, 아주 느낌만.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데 잘 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볼 스피드가 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5.5가 나왔거든요. 5.5라는 거는 20m가 아주 조금 넘는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21에서 22m 정도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았는데 뭐 하지만 파3에서 이 정도면 만족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뭐 파는 기록했으니까요. 그 12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12번 홀 같은 경우는 그린 앞쪽에 벙커가 굉장히 큰 벙커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린에만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된다면 벙커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핀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그린 앞쪽에서부터 계속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핀보단 지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무조건 핀보다 짧으면 안 돼요. 이 12번 홀 같은 경우는요. 그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뭐 타수는 잃지 않고 충분히 파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1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3번 홀로 와 있는데요. 이 13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이고요. 543m, 게다가 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투혼 시도는 아예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3온 작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쳐야 되는데 이 드라이버를 치는 또 랜딩 지점이 보니까 여기가 230m 지점이긴 한데 또 벙커가 페어웨이 좌측에 또 있고요. 이번에는 우측에는 벙커가 없긴 하지만 오비가 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까다로운 티샷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티샷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홀들이 많네요. 어차피 파5 홀이고 투혼 시도는 거의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하게 저는 벙커를 보고요. 벙커 약간 우측 끝을 보고 약간은 페이드 구질, 비록 바람이 약간 훅바람이긴 하지만 페이드 구질을 치게 되면 페어웨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운이 없어서 벙커에 빠지더라도 한번 끊어가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쨌든 오비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벙커를 보고 최대한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페이드 구질로 잘 공략이 됐고요. 남은 거리가 보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샷 지점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네요. 해저드를 넘기는 지점까지가 꽤 기네요. 180m 정도 되는데요. 그럼 안전하게 한 190m는 쳐야 된다는 뜻인데 사실 190m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100m가 채 안 되는 지점까지 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샷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짧게 끊어가게 되면 세 번째 샷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 180m 지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때문에 이 지점으로 180m는 공략을 어쨌든 넘기는 공략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도 어쨌든 180m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틸리티 모델을 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샷을 위해서 저는 이쪽 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190m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꼭 이 지점이 아니더라도
왼쪽 좌측 지점으로 공략을 하셔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세 번째 샷이 짧아지는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행이네요. 그 러프라서 공이 탄도가 좀 안 떴긴 한데 다행스럽게 180m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이버를 치고 유틸리티를 쳤는데도 남은 거리가요. 지금 133에 오르막까지 하면 거의 140m에다가 바람까지 맞바람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145m는 쳐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린 모양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미니맵을 보시면 핀보다 지나가게 되면 이거는 어렵겠구나 벌써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13번 홀 파5홀 같은 경우는 사실 버디를 기록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파는 기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핀보단 어쨌든 짧아야겠죠. 이제는 다 아시죠? 핀보단 짧게 공략을 하시는데, 그럼 저는 140m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핀보단 우측이 좀 더 퍼팅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140m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40m보다는 좀 짧게 공략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게 공략을 했더니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공을 갖다 놨고요. 핀보다 지나치게 되면 굉장히 내리막성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제가 제 위치에 있는 공 위치에서 홀컵까지 높이가 0.6이나 되는 거 보니까 이 13번 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핀보단 뒤로 지나치지 않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거리가 8m이고요. 높이가 0.6인데 그럼 거리상은 22m가 나오는데 22m를 사실 다치기는 부담이 있고 짧아도 좋으니까 저는 어차피 버디 욕심보다는 짧아도 좋으니까 21m 정도만 공략을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물론 버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타수를 잃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안전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버디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으로 저는 21m에 왼쪽 한 컵 정도만 보고 쳐볼게요. 이렇게 또 치다 보면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볼 스피드를 보니까 5.7이 나왔는데 5.7이면 대략 한 22m 정도?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치려고 했던 22m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치기가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1m를 치려고 했었던 건데 다행스럽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버디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제가 13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13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이지만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티샷을 할 때 왼쪽에는 벙커가 있었고 우측엔 또 오비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티샷이 잘 됐더라도 두 번째 샷 해저드를 넘기는 지역까지가 대략 거리가 180m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캐리로 넘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컨샷까지만 어떻게 잘 공략이 된다면 세 번째 샷은 그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그냥 온그린만 시켜놓고 투퍼스를 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로 해주신다면 타수를 잃지 않고 잘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14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4로 이루어져 있고 383m인데요. 약간 우측 도그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홀인데 이 절벽을 넘겨야 되는 홀인데요. 캐리가 대략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m가 나가야지만 저 지점을 넘어서 페어웨이에 안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200m가 안 나가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어려운 홀이네요. 굉장히 좀 세게 쳐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요. 공략 지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홀들은 드로우 구질을 구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드로우 구질을 하면 이렇게 이걸 넘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 짧은 지점부터 통과를 해서 이렇게 약간 페이드로 이 코스를 따라서 가는 그런 구질을 공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자, 왼쪽에 보이는 페어웨이 좌측 끝을 보고서 약간 페이드 구질을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이 네. 어쨌든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페이드 구질을 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코스를 아주 예쁘게 잘 따라서 공이 안착을 했고요. 남은 거리가 113m에 오르막이 이 정도가 있는데 거의 오르막 2는 거의 생략을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그림 모양을 보니까 공략 지점이 핀보단 어쨌든 또 짧아야 돼요. 짧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짧다라고 해서 다 좋은 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이쪽 방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그림 모양인데 최대한 저는 이쪽 지점을 지금 핀보단 한 5시 방향? 네, 그쪽 지점을 공략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핀보단 짧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110m 정도만 딱 공략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이 52도 웨지예요. 52도 웨지가 제가 평소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100m 밖에 안 나가요. 100m 밖에 안 나가는데 왜 52도를 잡았지?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다시 한번 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스윙을 할 때는 공의 위치를 이 정도에다 두고서 치게 되는데, 그러면 대략 100m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110m를 보내야 되는데 110m를 보내려면 자, 볼의 위치를 이렇게 거의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까지 돌려놓고요. 저기까지. 그렇게 되면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자, 아까 전에 공의 위치 아까 그 정상적인 공의 위치에서 로프트 각이 이 정도고, 공이 오른발 쪽으로 하나 이동을 했더니 52도 웨지가 대략 한 50도 정도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50도 정도. 자,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번엔 공을 오른발에다 완전히 오른발에다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52도 웨지가 아니라 거의 50도 웨지로 거의 48도나, 네, 정확히 저 지점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52도 웨지가 로프트 각도가 이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의 위치를 오른발 쪽에다 돌려놨기 때문에 오른발 쪽에 있으면 자, 이렇게 로프트 각도가 52도가 한 48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록 52도 웨지를 잡았지만 로프트가 섰기 때문에 더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똑같이 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칭 가지고 피칭 아이언을 중간에 놓고 쳤을 때와 오른발에 놓고 쳤을 때와 왼발에 놓고 쳤을 때와 거의 유사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웨지, 샌드 웨지가 됐든 52도 웨지가 됐든 공의 위치를요, 웨지는 무조건 오른발 쪽에다 놓고 쳐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왼발 쪽에다 놓고 풀스윙을 해보시고 중간에 놓고 풀스윙을 해보시고 오른발에다 놓고 풀스윙을 해보고 완전 과하게 또 엄지발가락 앞쪽에다 놓고 또 풀스윙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 거리 차이를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는 제가 원하는 지점에 안착시키는 걸 성공했고요. 지금 거리가 4.2m의 오르막이 굉장히 세요. 4m밖에 안 되는데 오르막이 0.3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 30cm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좀 거리를 대략 10m 정도를 계산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왼쪽 반컵 정도만 보고 공략을 해볼게요. 자, 저는 10m를 왼쪽 반컵만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봤어야 되네요. 경사는 제가 생각했던 경사가 얼추 맞은 것 같은데요. 그 스피드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약해서 좀 홀컵 앞쪽에서 좀 미리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14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절벽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홀인데 그 절벽을 건너가는 게 캐리가 200m가 나와야지만 이 페어웨이에 안착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까다로운 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그렉 홀이다 보니까 좀 공략을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내가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핀 위치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림 모양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14번 홀 같은 경우는 버디를 기록하기는 참 힘든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 최대한 어쨌든 보기는 안 해야 되니까 좀 안전하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샷 지점 공략을 할 때 그 남은 거리가 나오잖아요. 뭐 110m, 뭐 120m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핀보다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120m지만 한 115m만 쳐야겠다, 한 110m만 쳐야겠다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15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15번 홀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도그렉, 그리고 거리는 370m이고 약간 오르막도 좀 보이네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무난해 보일 수 있는데 미니맵을 보니까 앞에 해저드가 또 하나 있어요. 해저드를 넘기는 지점은 벙커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0m면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리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쪽 지점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략 한 240m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자, 그냥 이 벙커를 보고요.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스가 좌측으로 이렇게 휘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는 해저드가 이렇게 길게 가 있는 홀이기 때문에 저 해저드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게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저 벙커를 보고요. 그냥 바로 치는 방법으로 뭐 드로우를 살짝 걸어도 좋을 것 같은데 드로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드로우 칠 때는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놓고요. 그리고 릴리스를 좀 빨리 한다는 느낌. 이번에는 드로우가 아주 예쁘게 걸려서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휘어져 가서 페어웨이에 안착을 했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은 거리는 굉장히 좀 짧아져요. 왼쪽으로 바로 이렇게 질러서 치다 보니까 남은 거리는 대략 94m에 뒷바람이 10m, 그리고 오르막이 7m. 자, 계산이 되게 복잡한데요. 94에 10m를 빼면 84m에 오르막 7을 더하면 대략 90m 정도가 되는데 90m를 다 치기에는 좀 부담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85m 정도만 계산을 해서 공략을 할 텐데요. 어쨌든 핀보단 좌측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딱 요 지점이요. 요 지점보다 좀 짧게 공략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저는 바람을 생각해서 자, 이렇게 해서 85m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85m를 56도 웨지를 가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을 그냥 가운데 놓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딱 제가 원하던 그 위치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원하는 지점에 공략이 되면 거의 그린 경사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아주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버디 찬스가 오는데, 자, 그럼 남은 거리가 9m에 0.17, 대략 거리는 12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그린 같은 경우도 핀보다 우측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고요. 핀보다 어쨌든 좌측 좀 짧게 공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2m에
왼쪽 한 컵 정도만 보고 한번 스트로크 해볼게요. 좀 짧았네요. 오르막인데 조금 과감하게 칠 걸 그랬어요. 네. 어쨌든 뭐 파는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거는 좀 아쉬웠네요. 좀 오르막성인데 좀 약하게 쳤던 것 같고요. 제가 15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그 해저드 넘기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 해저드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샷이 공략이 짧은 클럽으로 하냐 아니면 미들 아이언으로 하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좌측에 보이는 해저드를 그냥 바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를 하다가는 좌측에 뭐 나무라든지 좀 위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를 보고 티샷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공략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도 그린에서도 핀보다는 어쨌든 낮은 부분 쪽으로 최대한 공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핀을 보고 바로 치기보다는요, 그린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거를 처음에 생각을 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을 일단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스가 나더라도 가장 안 좋은 부분은 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좋은 부분, 그 지점을 최대한 공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타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16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는데요. 16번 홀은 파3 홀이에요. 186m의 내리막이 대략 30m 정도가 있는데요. 핀을 무조건 뒤로 지나치게끔 쳐야 될 것 같아요. 186에 내리막이 30, 그리고 맞바람이 9.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되면. 자,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 바람은 먼저 생략을 하시고요. 바람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86에 내리막이 30인데 186에서 30을 다 빼느냐? 이게 아니에요. 186에서 내리막은 반만 빼요. 반만. 186에 반을 빼면 저 30의 반은 15m잖아요. 그러면 186에서 15m를 빼면 171m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바람을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171에서 맞바람이 9 정도가 되면 대략 181m 정도가 되는데, 181m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185에서 19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게 지금 맞바람이 아니라 뒷바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자, 186에 뭐 내리막 반만 빼서 171에서 또 뒷바람 뭐 9라고 치면은 뭐 한 160, 155에서 160 사이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바람은 제일 마지막에 계산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정답은 아닐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G투어를 대회를 하면서 터득한 약간 노하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얼추 비슷하게 맞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쨌든 핀보다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190m를 다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미스를 하더라도요, 핀보단 좌측 그리고 핀보단 짧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핀보단 어쨌든 우측으로 내지는 우측으로 길게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핀보다 우측으로 이렇게 RPG 설정을 해놓고요. 4번 아이언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약간 덩크슛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어쨌든 뭐 핀을 지나치긴 했는데요. 뭐 핀을 뒤로 지나쳐서 어프로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어프로치를 하는 그 지점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 오르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컨시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저는 13m를 지나치지 않게
네, 어쨌든 13m를 지나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딱 13m를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만 어프로치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경사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경사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프로치 할 때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히 거리만 보고 이렇게 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떨어져서 얼만큼 굴러갈지를 머릿속으로 조금은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략 지금 이 네모칸 한 칸이 1m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지금 9m까지가 딱 나와 있는데요. 오르막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 9m에 떨어뜨려서 대략 한 3m 정도만 굴러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떨어져서 굴러가는 그 경사까지 머릿속으로 조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고, 저는 9m에 떨어져서 흘러가는 것까지 딱 저 정도. 자, 제가 캐리가 거의 9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캐리 거리가 8.6m가 나왔어요. 거의 9m 정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굴러가는 게 저는 한 3m에서 4m 정도 굴러갈 걸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오르막 경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한 2, 3m밖에 안 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24 정도가 남아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파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일단 파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파로 잘 마무리는 됐고요. 지금 16번 홀 파3 같은 경우는 공이 그린의 어디 위치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타수가 좌우가 되는 홀이에요. 만약에 핀보다 좌측으로 가게 되면 내리막 경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퍼팅을 하게 되면 그린에 공이 쓰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급격한 내리막 경사를 가지고 있는 홀이기 때문에 이 홀은 무조건 그린을 미스를 하더라도요, 무조건 핀보다 오른쪽으로 그렇게 겨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공략법인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17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4홀인데 418m예요. 거기다가 또 전체적으로 다 오르막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홀인데요. 첫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그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이 벙커가 보이는데요. 이 벙커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벙커를 빠지게 되면 핀 공략할 때 위치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여요. 그 좌측에 벙커도 있고 해서 탄도도 띄우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왼쪽에 있는 벙커는 무조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우측으로 공략을 하자니 오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 17번 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약간 훅성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오른쪽 페어웨이 끝 정도로 해놓고요. 이 10 정도 바람이 되면 약간은 열려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10 정도 바람을 믿고 그냥 똑바로 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조금 열려 맞아서 약간 페인트성이 걸려 있는데요. 그래도 바람을 타고 지금 코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는 무조건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벙커에 빠지게 되면 오르막성에다가 탄도도 안 나올 거고 남은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이 17번 홀 같은 경우는 조금은 페어웨이 우측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리를 보면 160m 지점에 오르막이 약 10m 정도가 있어서 170m 정도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 핀 위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단순히 저 그림만 보고 무조건 오르막 퍼팅을 해야지, 또 짧게 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핀을 지나쳐도 괜찮아요. 핀을 지나쳐도 홀컵까지는 거의 평지성이고 그 홀컵을 지나서부터가 내리막성이기 때문에 어떤 큰 경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핀을 좀 지나치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략 175m 정도는 계산을 해서 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핀보단 좀 짧게 공략이 돼서 오르막 퍼팅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 홀컵이 있는 위치가 저 핀을 뒤로 지나쳐도 그렇게 크게 나쁜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나와야 되는데 좀 짧았네요. 오르막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있어서 공이 좀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략하려고 했던 원래 위치가 지금 홀컵보다 1시 방향 쪽이거든요. 홀컵에서 1시나 2시 방향 쪽이었는데 저 위치로 가게 되면 거의 평지성 라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래 그 지점을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맞는 바람에 좀 짧게 떨어졌네요. 뭐 짧아도 어쨌든 뭐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쉽긴 하네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버디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공략하려고 했던 지점보다는 조금 짧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 경사가 조금 옆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한 2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원래 제가 애초에 공략 지점이었던 저 위치로 갔으면 거의 똑바로 라인이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한데, 네, 한번 저는 우측 2컵 정도에 한 6m에서 7m 정도 사이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경사가 옆경사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퍼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로 보내는 게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뭐 아쉽지만 제가 17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는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벙커에 빠지게 되면 두 번째 샷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르막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벙커에서는 탄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벙커에 빠지게 되면 투혼 공략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벙커는 피하시고, 그래서 벙커를 피해서 페어웨이 약간 우측 편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두 번째 샷 지점을 공략하기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홀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이버 샷, 티샷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에서는 사실 핀의 위치가 조금 그 경계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핀을 지나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목표가 핀을 지나쳐서 거의 평지성의 똑바로 라인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짧은 바람에 옆경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버디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핀을 공격적으로 지나치더라도 그렇게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1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이 18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5 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리는 500m 정도가 되는데 내리막성이에요. 티샷에서의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죠.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일단 자신 있게 티샷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티샷을 하고 두 번째 샷 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설마. 그만. 네, 어쨌든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많이 나서 벙커에 빠지게 됐는데, 역시나 이 벙커에 빠지게 되면 투혼 공략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남은 거리가 198, 대략 200m라고 보고요. 200m이지만 이 벙커에서 샷을 할 때는 20%의 감속이 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240m는 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240m를 공략하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혼 공략보다는 안전하게 3온 공략으로 한번, 자, 이게 제가 세 번째 샷 할 지점에서 어프로치를 할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는, 자, 이 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위치이긴 한데요. 저 지점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러가다가 오비 지역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비 지역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샷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지점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두 번째 샷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샷은 제가 안전하게 그냥 약간 레이업 한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세 번째 샷을 할 때 어프로치 위치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44m에 핀보다는 어쨌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되면 경사가 또 많기 때문에 네 번째 샷에서 그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핀을 지나쳐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남은 거리가 44에 오르막이 2m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G투어 선수들도 사실 이 5m 차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거를 참 우리들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선수들도 이 5m 차이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45m만 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짧아버리면 굉장히 좀 버디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50m를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진짜 50m를 쳤네요. 자, 50m를 쳐서 이렇게 핀 뒤로 지나치게 만들었고요, 의도적으로.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갖다 놨네요. 6.6에 오르막이 0.13이면 한 9.2m 정도가 되는데, 네, 9.2m인데, 자, 10m까지 한번 보고 쳐보도록 할게요. 10m. 자, 10m에 저는 왼쪽으로 한 컵 반 정도만 보고 쳐볼게요. 자, 힘이 충분해야 되는데 짧았네요. 네. 지금 볼 스피드가 3.9면 10m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18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서비스 홀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역시나 티샷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티샷이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벙커에 빠져서 투혼 공략이 실패를 해서 3온 작전으로 해서 약간 경사를 좀 더 좋은 위치로 갖다 놓기 위해서 좀 길게 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페어웨이만 잘 지킨다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투혼 공략을 충분히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투혼 공략이 되면 뭐 충분히 버디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후반 9홀을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역시나 이 마스터즈라는 이름이 들어간 코스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요, 일반 코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는 별이 한 4개 반에서 4개 반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한 느낌은 별 7개 정도 되는 그런 어려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4홀만 조금 집중해서 그 티샷, 특히 드라이버 티샷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티샷만 잘, 페어웨이를 잘 지켜준다면 타수를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드라이버 티샷에서의 어떤 그 구질, 한 가지 구질을 정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코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